여러분, 이러한 전단지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실입주금 0원, 0원으로 집을 살 수 있다. 과연 0원으로 집을 살 수 있을지, 어떤 주택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속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직방TV 애청자 여러분, 직방TV 투자의 신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값이 너무나 올랐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이러한 고민들을 또 사로잡는 그러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실입주금 0원 주택인데요. 과연 이 주택은 어떠한 주택들이고 어떻게 해서 0원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지 낱낱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전단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은 와, 놀랍네요. 저 신축 빌라 집 담보로만 입주금 0원, 9등급 10등급도 가능. 이 정도면 뭐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골목길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러한 현수막 많이 보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이러한 주택들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이 아닌 이 수도권 외곽 지역에 위치한 주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수도권 외곽 지역에 입주금 0원 주택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자, 그럼 실입주금 0원, 왜 우리는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왜 이 유혹의 덫에 걸리게 될까요? 일단은 서울권 중심으로 아파트값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면서 매수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게다가 전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전세 대출을 받고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에 들어갈 자금 또한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이러한 실입주금 0원 주택의 유혹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0원 입주 실제로 자금이 없어도 가능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입주금 0원, 거기에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이 업계약서입니다. 업계약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업계약서는 기존의 매매 금액보다 한 템포 위로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출금을 최대한으로 받는 겁니다. 자, 요즘 같은 때 대출 규제 때문에 담보 대출 비율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집 사는데 내가 필요한 자금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이른바 이 비규제 지역이죠. 이런 데는 70%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의 중심적으로 신축 빌라들,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들, 이러한 주택들, 분양입니다. 분양에 관련돼서 이러한 업계약서를 통해 실입주금 0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매매가가 한 3억 정도다 쳤을 때 일부러 매매가를 위로 올리는 거죠. 3억 중반대까지 올리고 이 3억이라는 그 원래 매매 금액을 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매 계약서는 업계약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매 금액을 부풀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업계약서라고 하고요. 실입주금이 아예 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도 내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신축 분양, 그리고 서울이 아닌 대출 비율이 풀로 받을 수 있는 비조정 지역에 있는 분양권에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0원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업계약서는 지금 여러분들 정부에서 규제하는데 불법 거래들 낱낱이 조사하고 있죠. 이 주택도 불법입니다. 업계약서, 다운계약서는 이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혹의 덫에 말리게 되면 차후에 큰 곤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되는 그런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0원 주택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건 내에 있는 지역만 실입주금 0원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비규제 지역으로서 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높아야 업계약서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이런 0원 주택이 있는다고 치면 뭐 3억짜리 주택을 뭐 6억에 업계약서로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실제적으로 대출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규제 지역에서 이러한 거래가 성행한다, 이렇게 아시고 유혹의 덫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규 분양의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아파트, 그리고 기존의 소유자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계약서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은행권에서도요, 대출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신규 분양의 경우, 이런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죠,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 이러한 경우에는 시세 파악이 어려운 물건에
신규 분양일 경우에 이러한 실입주금 영원 주택을 만드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다면 이러한 영원주택 무조건 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원주택도 있지만요, 실입주금이 굉장히 작게 제시되는 주택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뭐 서울 그리고 수도권 이런 지역들의 주택도 실입주금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할 수밖에 없죠. 나는 이 지역 사고 싶었는데 그래, 이 정도 금액이라면 이 지역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지역,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이 지역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맞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을 그 주택은 다 나갔고요,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하면서 비규제 지역으로 유도한다면, 그렇다면 100%입니다. 속지 마세요. 자, 내 집 마련 너무나 하고 싶고 내 집에서 자고 싶고 이러한 심리를 악용해서 많은 업자들이 이러한 유혹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돈으로 사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 돈으로 사는 겁니다. 업계약서를 써서 풀로 대출 받는다고 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싸게 산 게 아니거든요. 정상가 다 주고 심지어는 그 금액 이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풀 대출로 매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풀 대출로 가능하게 만들어 줄 때는 1금융권이 이렇게 대출금을 주진 않거든요. 일단 뭐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강원도 그리고 하단에 있는 지방에 있는 그러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율도 조금 더 높죠. 그러다 보니까 하위 금융권 대출에 금리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금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엔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무리해서 집을 사면 바로 이자가 발생하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월세 사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했다가 내가 잘못 알았다. 이게 남들이 말하는 사면 안 되는 주택이었구나 깨달았을 때 늦습니다. 한번 계약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계약금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택들은 계약금을 작게 받습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만 받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그날 계약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집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 주택도 금방 나갑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죠.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해당 입지와 해당 물건을 사도 되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해당 시세를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접근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수한 입지일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팔기 어려운 주택들이에요, 다. 자, 대개 외곽 지역이고 아까 비규제 지역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개별성이 높습니다. 뭐 방 구조가 다 다르고, 뭐 방이 작고, 그리고 뭐 3룸, 4룸, 2룸, 원룸 구조가 제각각이거든요. 이렇게 구조가 개별성이 강하게 되면은 황금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세 또한 부정확하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당 금액에 사셨지만 그 금액 이하로 구축 같은 경우, 그 바로 옆에 있는 구축 같은 경우에 뭐 거의 1억 차이가 난다, 5억 5천 차이가 난다 이래버리면 그 정도 여러분들이 손해, 감가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투자에도 이러한 그 전략을 쓰시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 투자죠. 투자에 투자금을 적게 운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자, 근데 무조건적으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고 좋은 투자는 아니거든요. 해당 물건이 그만큼 상품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임대가에 우리가 기대서 해당 물건의 그 현재 가치를 판단을 합니다. 그 기점을 이용해서 악용을 합니다. 전세가를 일부러 높게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어떻게 올리냐면요, 일단은 전세가가 2억 5천이라고 쳤을 때 일부러 세입자에게 딜을 합니다. 2억 6천에 2억 7천에 들어와라. 그렇게 하면 내가 이자 비용 감내하고 거기에 더블을 줄게. 그럼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그냥 전세 살고 뭐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수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택은 시세가 2억 5천이 정확한데 2억 7천으로 착시 현상을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투자금은 적어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메리트를 느끼고 진입하는 호구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차후 2년이 지나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전세를 맞출 때 2억 5천이거나 오히려 그 낮아졌거나 그럴 수가 있죠. 다행으로 전세가가 올라가주면 상관이 없는데 낮아지면
투자금은 오히려 더 들어가게 됩니다. 2년 후에. 그러니까 이런 주택들 해당 입지에 해당 단지 주변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전세가가 정확한 가격인가 판단을 하고 내가 투자에 진입해야지, 무조건 투자금이 작다고 해서 투자를 했다가는 바로 2년 뒤에 여러분들이 2천만 원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명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투자금이 작은 지역은 이 악성 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영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왜 영원으로 우리가 투자하게 만들어줍니까? 안 팔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악성 재고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속지 마세요. 자, 오늘 이렇게 실입주금 영원 과연 가능한가? 이건 장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피눈물을 흘리거나 하우스포들도 있죠. 뿐만 아니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 투자하셨다가 여러 채 이런 영원 주택들 매입했다가 도망가시는 분, 파산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덫에 안 걸리려면 투자금을 적게 하는 것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입지를 최우선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직방TV 투자의 신 놀부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유혹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